반갑습니다. EBS 고절 검정고시 과학의 손소희 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성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같이 배우실 건데요. 우리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자, 태양계와 지구에서요. 제2편의 내용이었죠. 그 중에서도 자, 오늘 8강에서 배울 내용은 제1장 가로 2 행성의 운동 법칙입니다. 행성 운동 법칙은요.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크게 나눠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성의 운동 법칙, 케플러의 운동 법칙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궤도 법칙이 이것이 케플러의 제1법칙이라고 그쵸?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1법칙에 해당하는 타원 궤도, 타원 형태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이죠. 원이고 제가 약간 강조를 하면 이게 타원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느낌을 확실하게 잡으시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극단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원의 형태가 아니라 타원의 형태로 돌고 있구나. 이때 타원에서는요. 자,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 중에 하나가 지금 태양을 잡고 있구나.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고 있구나. 요게 지금 초점으로 표현된 것이 자, 태양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좀 잘 보이시라고 제가 그림 같은 경우는 반전을 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색깔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림에서 비교되시죠? 네, 이게 조금 더 PPT상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실 것 같아서요. 자, 태양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하나의 초점으로 잡아주고요. 주변을 지금 행성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태양을 초점으로 하면서 타원 궤도를 공전하는 얘가 지금 행성이죠.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그림 그리실 때 어렵지 않아요. 초점을 이렇게 자 앞점 같은 것으로 딱 찍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을 연결합니다. 연필.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네. 이때 자 중심에서 타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긴 반지름 이 부분을 긴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쵸? 그러면 짧은 반지름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은 반지름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단반경 짧을 단자 써서 이렇게 쓰시고 긴 반지름은 길다라고 해서 장, 반경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요즘에 이제 조금 더 한글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또 문제에 따라서 한자가 섞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거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돌고 있구나. 운동을 할 때 그것이 제1법칙이고요. 타원 궤도를 돌고 있었을 때 자세히 보니까 자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을 초점을 하면서 공전을 할 때 근일점과 자 원일점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더라. 제가 아까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태양이라고 했어요.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면서 행성이 돌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때 근일점이라는 것은 가까울 근자고요. 1이 뭘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 한자에서 날일자에 해당하는 것이 태양 모습 딴 거 아세요? 태양 해 뜬 모습을 따가지고 이 날일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 지금 태양을 의미하고 있는 글자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근일점이라는 것은 그럼 태양과 가까운 쪽 여기가 바로 뭔 거예요? 근일점인 겁니다. 공전 궤도 상에서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가 그쵸? 굉장히 가까워요. 근일점이고요. 그럼 원일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전 궤도상에서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가 자 여기가 태양 그리고 행성 멀다 되겠죠. 자 거리가 가장 먼 곳은 멀 원자에 그렇죠. 태양과의 거리가 멀다 원일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일점에서나 지금 원일점에서 공전할 때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근일점에서는 가깝고 원일점에서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가는 요 경로에서 이렇게 갈 때는 A 방향으로 갈 때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보세요. B 방향으로 할 때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 요렇게 우리는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원 궤도 법칙. 케플러 제1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케플러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면적 속도 일정이다.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직선이 같은 시간 동안에, 자, 같은 시간 동안에 그림 상태에서는 지금 얘를 뭘로 든 거예요? 1개월이라는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지금 준 겁니다. 그때 휩쓸고 지나가는 뭐가?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 요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노릇끼리하게 표현된 거. 얘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행성. 자, 얘가 바로 뭡니까? 태양. 뭘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여기 근일점 써있잖아요. 근일점 써있다는 건, 아, 얘 태양하고 행성은 지금 돌 거니까. 타원 궤도 법칙에 따라 이렇게 돌 거니까. 그쵸? 행성이 지금 보시면요. 자, A에서 이렇게 A-라고 표현할게요.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개월이에요. 됐죠? 그리고 자, 요걸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걸 B-라고 하겠습니다. 행성 요만큼 갔을 때 역시 시간이 1개월이에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 면적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요. 보이시죠? 여기 면적이요. 뭡니까? 부채꼴이죠. 아, 요 지금 부채꼴 면적이요. 면적이 어떻다고요? 항상 같대요. 네. 그러면 이쪽에 해당하는 부채꼴 면적을 자, 임의적으로 제가 S1 쓸게요. 여기 면적은요, S2 쓸게요. 그러니까 S1의 면적과 S2의 면적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간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지금 표현하셨었습니다. 자, 케플러의 제2법칙은, 아,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이렇게 같구나.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태양과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공전 속도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가까울 때가 근일점 통과할 때잖아요. 그러면 1개월 동안 여러분 보세요. 1개월 동안 요만큼 갔어요. 1개월 동안 여기서는 요만큼 갔어요. 그쵸? 자, 이 안쪽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안쪽으로 길이감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되니까 요만큼 갔어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제가 앞에서 여기 A하고 A-라고 했죠? 자, 그대로 적어드릴까요? A하고 A-. A하고 A-를 갈 때는 이만큼의 거리를 갔는데, 자, B하고 B-로 갈 때는 요만큼밖에 안 갔어요. 그쵸? 그러면 동일한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세요. A에서 A-까지, 자, 곡선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그리고 동일한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B에서 B-까지의 거리. 맞습니까?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썼는지 아시겠어요?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 어머나, 시간분의 거리. 뭐예요, 우리? 아, 이 거리, 위치 변화로 지금 표현을 한다면, 그쵸? 속도라는 표현으로 쓰실 수 있겠죠? 여기서 요만큼 그 거리, 위치가 변한 걸 통해서 속도가 누가 빠른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거리가 누가 긴지는 알잖아요. 그쵸? 이쪽이 길어요. 아,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갔다는 거 속도가 네, 이쪽이 더 빨라요. 나오시겠죠? 그래서 가까워지면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반대로 멀어지면 공전 속도가 그렇죠. 느려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동일한 시간 동안에 나 더 많이 갔어. 속도가 더 빨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행성이 근일점과 원일점을 지날 때 속도가 이렇게 달랐죠. 그것을 우리가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회전할 때 원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팔을 벌리면, 그쵸? 팔을 벌릴 때는 이렇게 느리게. 자, 팔 벌립니다. 네. 요때 지금 느리게 가고 있죠? 맞습니까? 요만큼밖에 못 갔으니까. 그리고 팔을 오므릴 때 어떻습니까? 좀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스핀 동작할 때, 회전, 스핀 동작할 때, 요것을 이렇게 했을 때, 팍, 이렇게 돌죠. 팔을 오므리면 빠르게 회전합니다. 이 팔 오므리는 요 모습이 바로 근일점의 모습과,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됐나요? 자, 같은 시간 동안에 공전할 때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부채꼴의 면적, 이쪽 부채꼴, 이쪽 부채꼴 면적은 같다. 이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케플러의 제2법칙이었습니다. 됐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케플러 제3법칙 살펴봐야 되겠죠? 제3법칙은 조화법칙이라고 불러주는데 행성의 공전주기 제곱은 공전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 우리 아까 공전궤도 긴 반지름 보셨죠? 위치. 네, 그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공식만 아시면요. 시험 문제에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이다. P가 뭐였어요? 행성의 공전주기죠. 공전주기는 year, 연 단위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A는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인데 행성에서의 그 긴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거리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AU. 1AU가 우리 기준이었죠. 기준, 누구 기준? 태양에서 지구까지 그 거리를 우리가 기준 잡아줬다라고 했어요. 왜요? 사람이 어디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기준으로 태양에서 여기까지, 태양에서 지구까지를 1AU라고 하면 지구보다 다른 행성들은 가까운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본적인 거리 단위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마 AU 단위로 나올 거예요. 대입만 잘하셔서 계산 문제 푸시면 됩니다. 공전주기 제곱은 공전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P제곱은 A세제곱. 됐죠? 네. 이어서 자, 그러면 개념 한번 넣는 거 보도록 할게요. 공전주기의 단위, 그리고 자, 아까 AU 천문 단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공전시키는 힘에 의해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그쵸? 공전주기가 길어진다 했죠?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것도 한번 떠올리면 되겠네. 제가 앞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도 요거 한번 했었잖아요. 아까 문제가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의 행성 비교하는 문제 기억나세요? 벌써 또 까먹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그림 그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태양 주위를 자 지구가 돌고 있다 했고요. 목성은 색깔로 다르게 해볼까요? 목성 이렇게 돌고 있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주기 길어진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지구는 이 앞에서 이렇게 되면 되고 목성은 이렇게 뒤에. 그쵸? 사실 수금, 지, 화 중간에 화도 있잖아요. 화성도 중간에 껴서 화성도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목성은 더 뒤에서 돌죠.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 더 길어지겠죠. 맞습니까? 네. 행성 공전시키는 힘에 의해서 멀어질수록 공전주기가 태양에서 멀어지는 거 공전주기 길었구나. 한 번 더 떠올리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문제들이 보면 딱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 뭐라고 했어요? 융합과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용이 서로 막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앞에 단원의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1편의 문제 같은데 또 알고 보면 2편에서도 이 내용도 보기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생물, 지구과학, 화학 섞여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살펴보셨죠? 케플러의 법칙 이후 뉴턴이 또 얘기했네요. 행성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 태양의 중력이다. 중력이고 행성의 궤도가 이렇게 타원이라는 것을 자 수학적으로도 증명도 했대요. 네, 이렇게 자 케플러 법칙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번엔 뉴턴 아저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첫 번째 뭐다? 관성. 관성이라는 것은 자 난 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할 거야. 이게 관성입니다. 내가 지금 정지하고 있으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고요.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는 난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이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변화에 대해서 나는 변화가 싫어. 왜요?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변화가 싫어 반대 방향. 그래서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한번 떠올리실 때, 자, 뭘 생각하시면 된다? 버스. 자, 버스 탑니다. 버스가. 그렇죠. 출발. 자, 이때 관성은요, 보통 갑자기 출발합니다. 그래야지 그 관성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변화하면요, 우리는 그 변화를 좀 따라가게 되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이리 와 천천히 달래면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이리 와 이러면 이러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자,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했어요. 버스가. 그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니까 사람 몸이 어떻게 치우치더라? 난 뒤로. 뭡니까? 이거 관성이죠. 왜 그러냐면요. 난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지금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 출발하려는 변화. 이게 변화잖아요. 나 앞으로 가려는 그 변화에 대해서 반대 방향. 알겠습니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갑자기 버스가 어떤 경우도 있죠? 버스에. 자, 역시 사람이 탔는데 버스가 급정거해요. 급정거한다는 것은 갑자기 멈추는 거죠. 정지. 그쵸? 앞에 그쵸? 조그만 아기가 있었어요. 조그만 아기가 지나가다가, 그쵸? 손을 딱 들고 있어요. 버스 아저씨 멈춰주세요. 네. 갑자기 A가 공 가지고 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깜짝 놀라서 급정거했어요. 급정거하면 여기서 급정거할 때, 그쵸? 여기서 정지, 브레이크를 딱 밟고자 했을 때, 사람들 몸이 다 어떻게 쏠리던가요? 그쵸? 앞으로 쏠리죠? 이게 관성입니다. 왜 그랬죠? 급정거라는 것은, 급이라는 것은 그 원래는 무슨 상태였는데? 원래는 그렇죠. 운동 중. 나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 중. 어떻게 해요? 맞습니까? 네. 원래 운동하고 있는 중. 그럼 원래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관성이죠. 그 변화라는 것을, 변화는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 이게 변화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 원래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브레이크라는 것은 가고 있는 것을 막아. 반대잖아요. 그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버스에서 몸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 뭐다? 바로 관성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그렇죠.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됐습니까? 네. 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 명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막 이쁜, 그렇죠? 식탁보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식탁보 여기 있어요. 식탁보가 이렇게 있어요. 식탁보가 이렇게 있고 위에 예쁜 꽃병 같은 거, 그렇죠? 난 꽃병은 예쁘게 못 그리니까 자, 꽃만. 네, 꽃이 있어요. 여기 꽃. 네, 꽃이 있고 자, 여기 밑에 아름다운 장식들도 또 있다고 치고 순식간에 이 꽃병을 넘어뜨리지 않고요. 식탁보를, 그쵸?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게 어떨까요? 그 자리 그대로 존재하더라. 이때 당길 때 주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잡아 당겨야지 생긴다. 됐죠? 난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할 거야. 정지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래서 식탁보 잡아당겼을 때 꽃병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오히려 이렇게 흔들흔들 걸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팍! 그쵸? 그런 것도 많이 보셨죠? 여기 동전 같은 거 놔두고. 동전이요. 동전도 이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무거운 동전. 동전도 좀 유난히 가벼운 1원짜리, 10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그쵸? 좀 무거운 거. 왜요? 질량이 클수록 500원짜리 같은 거. 이거는 관성이 크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그쵸? 잡아당겼을 때 그 자리 그대로 정지관성 유지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명절에 이렇게 마술사들이 쇼하는 거 사실은 과학이었던 거예요. 여기 알고 보면 은근히 무거운 것들, 그쵸? 무거운 것들이 관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관성의 예에서 먼지를 털 때 옷을 두드린다 했어요. 먼지를 텁니다. 자, 터는 방향에 대해서 뭐죠?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네. 왜요?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변화 주는 거 싫어. 제가 먼지를 이쪽으로 털게 되면 먼지를 터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쵸? 이쪽으로 털게 되면 반대쪽으로 풀 날리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싫어. 그쵸? 먼지 털 때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먼지 이렇게 털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털면 먼지가 이쪽으로 저에게 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 먼지 마시게 되는 거죠. 자, 버스 갑자기 출발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출발 앞으로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뒤로, 그쵸? 난 변화가 싫어. 관성이라고 했죠. 네. 요것이 뉴턴 제1법칙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속도 법칙인데요. 가속도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개선 문제로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체 힘이 작용하면 힘의 크기에 뭐 한다? 비례한다. 질량에는요, 네, 반비례한다. 자, 공식 F는 ma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뭐에 대해서는, 가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그쵸? 힘과 비례한다. 표현을 해줬고요.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인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힘하고 가속도예요. 힘, 가속도 비례죠. 뭐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우리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나머지 하나는 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관계 되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질량하고 가속도예요. 얘네 둘을 비교할 때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하나, 힘이 일정하게 되려면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가 어때요? 작아져야지. 보세요. 곱하기 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죠. 1 곱하기 4는 그쵸? 4 나오죠. 2 곱하기 2는 4 나오죠.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어때요? 여기 가속도 값이 떨어졌을 때 질량은 증가했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둘을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둘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F는 MA 공식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F는 MA 대입하실 때 단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바로 가속도 법칙. 그렇다면 자, 요거 A 글자. 저는 약간 A를 구부리는 편이거든요. 자, F는 힘, 매스,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계산 공식을 보실 때는 얘만 보지 마시고 자꾸 한글로 불러줘라. 그쵸?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힘의 단위로 한번 쓸게요. 지금 단위만. 그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단위는요, 뉴턴 단위 쓰실 수 있겠고요. 자, 질량 단위는 그렇죠. 킬로그램 단위 써주시면 되겠고요. 가속도 단위는요, 뭐 쓸까요? 미터 퍼 세커 제곱에 그렇죠. 단위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kg 질량을 1m per second 제곱 했을 때 1N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속도 법칙, 자, 계산 문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자, 2014년도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주어져 있는 표에 보세요, 단위.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 보자마자 사실은 F는 쓰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자, F는 MA를 한번 쓰고 싶은데 확실한지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질량과 가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속도란 글자가 벌써 딱 뜹니다. 물체 A, B에 작용하는 힘, 힘도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 질량도 나왔고 가속도 나왔고 힘 나왔고, 아, F는 MA 맞구나. 한번 쓸까요? 자, 힘은요, 질량 곱하기 뭡니까? 가속도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FA하고 FB라고 할 때 비례로, 그쵸? 몇 대 몇 확인을 해 달래요. 그럼 보세요. 질량 가속도. 얘네들이 곱하면 되죠. 그럼 힘이 나오잖아요. 3이죠. 곱하세요. 4죠. 단위 뭐라고 했죠? 뉴턴 단위. 그렇죠. A하고 B에 해당하는 거. 정답. 따라서 몇 번 나온다? 3번 체크. 3대4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공식만 대입하셔도, 그쵸? 금방 문제가 풀립니다. 전체 문제 푸는데 충분히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그쵸? 자, 작용반작용 법칙,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3. A가 B에게 작용하면 B도 동시에 상대방 A에게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의 반작용.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이거 두 힘의 평형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떤 말이냐면 두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요, A하고 B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 중간에 물질이 있습니다.
뭐 수건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잡아 당길 거예요. 너무 작게 그려서 잘 안 보이시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운동회 때 줄다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 정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해서 여기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쵸? 누가 이겼는지 잡아 당깁니다. 서로 잡아 당기는데 힘이 똑같으면 리본이 뭐 하던가요? 정지하죠? 이 정지 상태가 바로 힘의 평형, 요때입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의 방향은 서로 정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작용점은 뭐예요? 한 물체. 작용점을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해줄게요. 여기. 한 물체. 요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게 힘의 평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죠. 자, 작용, 반작용. 얘는요.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죠. 자, 거기까지는 비슷한 거 같죠? A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B는 뒤로 갑니다. 서로 지금 다른 물체, 그쵸?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한 물체를 기준으로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라면 여기는 서로 다른 물체에 지금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가 서로 다른 물체, 지금 서로 다른 물체 쪽으로, 그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작용, 반작용은 좀 쉽거든요. 볼게요. 로켓의 연료를 밑으로 뿜으면,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밑으로 뿜으니까 연료도 로켓을 위로. 자, 지금 보면 작용, 반작용을 또 쉽게 찾는 제가 테크닉 알려드릴게요. 로켓이 연료를 주어와 목적어. 갑자기 국어 시간 같죠? 네. 주목이죠? 주어와 목적어. 자, 연료도 로켓을 주어와 목적어. 보시면 어때요? 저쪽하고, 그쵸? 주목이 바뀌었어요. 저쪽하고. 알겠습니까? 쉽게 A가 B를, B가 A를, 요 느낌인 거예요. 작반은. 작용, 반작용은. 알겠습니까? 제가 줄여서 작반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자, 작용, 반작용은요. 주어, 목적어가 이렇게 바뀌어.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그쵸?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물체 쪽으로. 그쵸?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되면서 연료 밑으로 뿜죠? 그러면, 그쵸? 연료는 아래쪽으로 가면서 로켓은 위로 푹 올라가죠.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생긴다. 이거고요. 자, 걸을 때도 마찬가지. 땅도 사람을 밀어낸다는 거죠. 사람이 땅을 먼저 밀었잖아요. 사람이 땅을 이었어요. 앞에서는. 사람이 땅을 이렇게 밀어요. 그러니까 땅도 사람을, 그쵸? 주어, 목적 바뀌었죠? 그러면서 전진. 우리가 땅을 민 거잖아요. 땅은 밀고 사람은 전진. 이거죠. 땅은 밀었고 나는 전진. 이렇게, 자, 방향이 반대였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에서 노 젖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우리 오리배 같은 거 탈 때, 자, 노를 예를 들어 뒤로 젓는다 하면 배는 앞으로 나가죠. 물살은 뒤로 보내면서 배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뉴턴 아저씨가 아까 얘기했던 중력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만류인력부터 언급을 할 건데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상호간에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긴다. 만류인력인데요. 이거 질량에 대해서 비례해요.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는 반비례한다. 자, 공식 기억하시면 되는데 두 물체죠. M1, M2. 질량에 대해서는 비례 곱하기 식으로 들어갔고요. 거리에 대해서는 제곱에, 그렇죠. 반비례이기 때문에 분모 자리로 갔습니다. G는 만류인력 상수고요. 요게 기본적인 만류인력. 모든 물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의 상호간에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거리가 어떨수록 좁을수록 힘은 그렇죠 커진다 이거잖아요. 질량은 클수록 그렇죠 힘이 커진다.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에 대해서는 클수록 커진다. 거리는요 그렇죠 좁을수록. 그러니까 두 물체가 가까울수록 만류인력이 커지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만류인력 중에서도 지구가 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력은 만류인력이라는 이 종류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고요. 자, 물체가 가지는 중력은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중력이 어떻게 그 물체의 무게와 같을까? 자,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요. 그쵸?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자, 지구 중력 가속도가 9.8이거든요. 맞습니까? 지구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네, 그 무게값을 갖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1kg짜리 질량을 가진 것이 중력 가속도 값이니까 m/s 제곱이겠죠? 네. 좁아가지고. 너무 작아서 글자 안 보이나? m/s 제곱이에요. 자, 무게가 얼마 나옵니까? 9.8 뉴턴이죠. 맞습니까? 네. 요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력하고 관계가 있냐, 무게값이. 자, 제가 아까 중력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물체가, 자, 여기 놀고 있는 애를 갖다가 한번, 그쵸? 제가 뚝 문제를 봐야지. 자, 보세요. 물체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를 제가 손을 놓으면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가요. 손만 놓았어요. 자, 누가 당긴 거예요? 그쵸? 중력이 당긴 거예요. 그 중력이 당긴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중력 가속도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물체에 해당하는 것을, 그쵸? 예를 들어 요거다. 그럼 제가 이 물체를 지금 들어 올린다라는 건 바로 뭡니까? 그쵸? 아래로 떨어지고자 하는 그 중력을, 그쵸? 잡아준 거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 당기고 있는 그 중력만큼의 힘, 그걸 줬을 때 제가 이걸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물체가, 그쵸? 받는 중력이 9.8N이라면 저는 그 9.8N에 해당하는 힘을 줬어야지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죠. 그럼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물체의 뭐와 같다? 그쵸? 무게와 같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이 바로 뭐예요? 중력에 해당하는 힘 F, 자, 질량이 바로 뭡니까? mass, M이고요. 중력 가속도 약자로 써서 G, 그래서 F는 mg. 요게 지금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만류인력을 얘기했을 때 만류인력이, 자, 만류인력 상수 있었고요. 두 물체의 질량해서 M1, M2 있었고 R제곱 요렇게 썼었잖아요. 그쵸? 이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 M1, M2라는 것은 두 물체의 질량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냐면요. 자, 그쵸? 지금 여기서 지구에서 당겼잖아요. 그럼 얘는 지구.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거 스몰 m 쓴 것은 물체. 왜요? 지구가 물체를 당긴 거니까. 만류인력 중에서, 그쵸? 네, 지구가 물체를 지금 당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식의 지금 대입을 한 겁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자, 요거는 지금 라지알로 한번 해가지고 지구에서의 거리죠. 됐나요? 자, 저걸 지금 공식화 시킨 겁니다. 됐죠? 중력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행성 운동의 원동력은 바로 뭐다?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자, 만류 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 중심으로 당기는 구심력, 요 힘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이 힘이 바로 만류 인력, 두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그렇죠, 행성이 그래서 난 네 주변을, 그렇죠, 공전할 수 있었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만류인력과 중력에 해당하는 개념들도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자, 실제로 문제는 조금 더 심플하게 나왔어요. 자, 솔직히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주어져 있는 것 질량 언급되었고요. 자, 포인트. 이런 문제 풀 때는 마지막 글자 중력 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거 뭔 문제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중력에 관한 거, 가장 심플한 거, 지금 질량 써 있으니까 질량과 중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했더라? 질량 곱하기 뭡니까? 그렇죠.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9.8
미터 퍼 세커 제곱.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중력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 중력은 그물체의 뭐와 같다? 무게와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력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중력 가속도 9.8은 똑같으니까 뭐가 클수록 질량값이 클수록 네 중력값도 크게 나타나겠네요. 정답 그럼 몇 번? 그렇죠. C.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질량 제일 크니까 곱했을 때 무게값도 중력값도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배운 투데이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성의 운동 법칙에서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념 문제. 그쵸?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케플러의 운동 법칙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뉴턴 운동에서는 가속도 법칙 정도는 계산 문제 활용될 수 있다. 중력 계산 공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복습 꼭 필요하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